사람은 많은데 왜 마음은 비는가?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주름이 늘고 기력이 줄어드는 일만을 뜻하지 않는다. 함께 부르던 이름이 하나둘 사라지고 불러야 할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일이다. 젊을 때는 사람을 잃을 겨를이 없다. 학교가 사람을 모아주고 일이 관계를 이어주며 생활이 인연을 붙들어 둔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약속은 기다림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만남은 기쁨이 아니라 준비가 된다. 모임 날짜가 정해지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진다. 이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심한다. 내가 변했나? 내가 사회성이 줄었나? 이러다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그대가 이상해진 것이 아니다. 그대는 이제 비로소 관계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을 뿐이다. 세상은 오래도록 이상한 기준 하나를 굳게 붙들어 왔다. 사람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 혼자 있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늙어서까지 사람을 모으려 애쓴다. 연락이 뜸해지면 먼저 전화하고 모임이 줄어들면 불안해하며 관계가 옅어지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한다. 그러나 묻고 싶다. 정말로 그 많은 관계가 그대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가? 아픈 날, 밤이 길어지는 날, 아무 말도 하기 싫은 날에도 그 관계들은 여전히 그대를 편안하게 하는가?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고단한 자가 있다. 반대로 곁에 이가 적어도 밤잠이 깊은 자가 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다. 관계의 성질이다. 젊을 적의 인연은 대개 사정이 만든 것이다. 같은 방에 있었고 같은 일을 했고 같은 걱정을 나눴기에 서로를 불렀다. 그러나 사정이 사라지면 인연도 흩어진다. 이는 배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하도록 만들어진 구조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이별을 불행이라 부른다. 관계가 끝나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세운다. 타산이 보기에 이는 큰 착각이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며 관계를 가려내는 것은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진 것이다. 이제는 말이 많은 자보다 침묵이 편한 자를 찾게 되고 자주 보는 사람보다 마음이 덜 흔들리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진다. 이 변화는 퇴보가 아니다. 성숙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 성숙을 허락하지 않는다. 늙어서도 여전히 활발해야 한다 말하고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 경고하며 고요를 결핍으로 몰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한다. 고독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조용히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다. 나는 제대로 살아왔는가? 남은 시간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이는 있는가? 이 질문들은 시끄러운 모임 속에서는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질문을 피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더 깊어질 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사실을 똑똑히 보았다. 사람이 사라지자 마음이 드러났다. 처음엔 두려웠으나 그 두려움 너머에는 이상하리 많지 맑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이 줄어든 자리에 사유가 들어왔고 소란이 빠진 자리에 질서가 생겼다. 그때 깨달았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통과 의례라는 것을, 노년은 무언가를 더 얻는 시기가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기다. 관계 또한 그렇다. 유지하느라 애써야 하는 인연은 이미 그 역할을 다했다. 웃음을 준비해야 하는 만남은 더 이상 그대의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늙어서도 계속 연기하며 살아야 한다. 괜찮은 척, 잘 지내는 척, 외롭지 않은 척. 그러나 평생 연기만 하며 살 수는 없다. 삶의 말미에는 자기 자신으로 숨 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관계가 줄어든다. 그래서 약속이 귀찮아진다. 그래서 혼자가 편해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삶의 신호다. 다사는 말한다. 사람은 많을수록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수록 단단해진다고. 그대의 주변이 조용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비어가는 것이 아니다. 정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왜 사람이 줄어들까? 가 아니라 이 고요를 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 답을 찾는 것이 이 글의 다음 여정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예전엔 그렇게 가깝던 사이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그 관계는 정말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역할을 다한 것은 아닌가? 인연이란 마음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환경과 사정 위에 세워진다. 같은 학교, 같은 관청, 같은 골목, 같은 생계. 이 공통의 틀이 있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매일 얼굴을 마주치고 같은 일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틀이 사라지면 관계는 시험대에 오른다. 그때 비로소 드러난다. 인연이 사정이 만든 것이었는지 마음이 만든 것이었는지. 젊은 시절의 관계 대부분은 사정이 만든 인연이다.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 그 시기에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사정이 사라진 뒤에도 억지로 관계를 붙들려는 데 있다. 학교를 떠나고 직장을 내려놓고 아이들이 자라 흩어지면 그동안 사람을 묶어주던 보이지 않는 실이 끊어진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을 탓한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서, 내가 소홀해서,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실은 관계의 토대가 사라진 것이다. 다사는 관직을 떠난 뒤 수많은 인연이 조용히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술자리에 불리던 이름은 사라지고 편지 또한 뜸해졌다. 그러나 그는 이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그 인연들은 벼슬이라는 울타리 위에 세워진 것이었음을. 사람이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묶던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의 흐름을 도덕의 문제로 바꾼다. 관계가 끝나면 의리가 부족하다 말하고 정이 식었다 꾸짖는다. 이것이 노년을 더 고단하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드는 것이 옳다. 몸이 음식을 가려 먹듯 마음도 인연을 가린다. 예전에는 삼켜도 되던 것이 이제는 체할 뿐이다. 모든 관계를
계속 품고 갈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관계를 놓지 못한다. 이유는 하나다.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가 사라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선배, 누군가의 중심, 누군가의 조언자. 이 역할들이 사라질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듯 느낀다. 그래서 불필요한 관계까지 붙들고 살아간다. 만남 뒤에 남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피로뿐인데도 그러나 생각해보라.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인연이 과연 벗이라 할 수 있는가? 침묵보다 시끄럽고 혼자보다 불편한 관계를 왜 끝내지 못하는가? 다사는 말한다. 사람이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은 악의가 아니라 쓸모를 가장한 집착이라고. 관계도 그렇다. 더 이상 나를 살찌우지 않는 인연은 이미 관계가 아니라 짐이다. 짐은 들고 가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내려놓는 것이 지혜다. 노년에 접어든다는 것은 짐을 가려버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일이다. 젊을 때는 그럴 수 없었다. 모든 인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내 마음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곁에 두어도 된다. 사람이 줄어든 자리에 허전함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은 곧 고요로 바뀐다. 그리고 그 고요는 사색으로 이어진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삶이 가벼워지는 과정이다. 불필요한 말을 덜고 불필요한 표정을 덜고 불필요한 증명을 덜하는 일이다. 이제 묻자. 그대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대가 어떤 모습이든 편안한가? 말이 없어도 괜찮은가? 성과가 없어도 서로를 존중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떠나는 것을 막지 말라. 인연이 가는 자리를 붙잡으면 자기 삶이 묶인다. 다사는 말한다. 사람의 삶은 많은 인연으로 빛나지 않는다. 남은 인연이 얼마나 가벼운가로 결이 정해진다. 관계가 사라지는 이유는 그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삶의 단계가 다음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질문이 남는다. 사람이 줄어든 이 시간에 그대는 무엇을 마주해야 하는가? 그 답은 고독에 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혼자 있는 게 싫어서 사람을 만난다고. 외로워서 연락을 하고, 외로워서 약속을 잡고, 외로워서 관계를 붙든다고. 그러나 다산의 눈으로 보면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혼자 있음이 아니라 혼자 있는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다. 외로움과 고독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뿌리부터 다르다. 외로움은 밖에서 채우려는 마음이고 고독은 안에서 서 있으려는 태도다. 외로움은 늘 질문한다.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가? 왜 나는 혼자가 되었는가? 고독은 질문하지 않는다. 대신 받아들인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다산 정약용은 삶의 대부분을 유배지에서 보냈다. 정치적으로 버려졌고 인간관계로는 단절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상실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 시간을 비로소 혼자 서게 된 때라고 여겼다. 사람은 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빌린다. 누군가의 친구로, 누군가의 후배로, 누군가의 동료로, 누군가의 가족으로. 그 자리는 편하다. 이미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할이 사라지면 사람은 갑자기 길을 잃는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이 더 큰 고통이 된다. 외로움이 깊어지는 순간은 사람이 없을 때가 아니라 사람이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다. 다사는 말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말의 무게를 알게 된다고. 아무도 반응해 주지 않는 말,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생각,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질문 앞에서 스스로를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고독을 회피하려 애쓴다. TV를 켜고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의 소식을 훔쳐보고 자기 삶의 빈자리를 소음으로 채운다. 그러나 그렇게 피한 고독은 결국 외로움이 되어 돌아온다. 소리가 멎는 순간, 연락이 끊기는 순간 사람은 더 크게 흔들린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한 일은 관계를 늘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글을 썼고 사유했고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그 결과 그는 사람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질서를 만들었다. 고독은 그 질서를 세우는 시간이다. 고독이 있는 사람은 관계에 매달리지 않는다. 필요하면 만나고 아니면 돌아선다. 상대의 반응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고독을 가진 사람 곁에는 사람이 오래 남는다. 반대로 외로움에 익숙한 사람은 관계에 집착한다. 연락이 늦으면 불안해지고 거리감이 생기면 흔들린다. 그는 사람을 원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만나기 두려운 것이다. 다사는 고독을 벌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고독을 사람이 스스로를 단련하는 가장 공정한 시간이라 보았다. 누군가의 평가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사라진 자리에서 남는 것은 단 하나다.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 노년으로 갈수록 사람은 두 갈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람을 소비하며 살 것인가, 고독을 품고 사람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 선택은 인맥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사람은 늙고 혼자 있는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깊어진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사람을 잃고도 사유를 얻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는 고독을 패배가 아니라 기반으로 삼았다. 사람들은 흔히 묻는다. 왜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줄어드느냐고. 그러나 다산의 시선으로 보면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정리되는 것에 가깝다. 젊을 때의 인연은 대부분 상황이 만든 것이다. 학교, 직장, 이해관계, 함께 있어야만 했던 시간들. 그 인연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필요의 인연이었을 뿐이다. 필요의 인연에는 항상 말이 많다. 근황을 묻고 성과를 나누고 서로의 자리를 확인한다. 그 말들은 관계를 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에 가깝다. 장치가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멈춘다. 반대로 진짜 관계는 말이 줄어든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매번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연락이 늦어도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타사는 이런 관계를 같이 있어도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이라 보았다. 진짜 관계는 서로를 붙잡지 않는다. 붙잡지 않기에 떠나도 원망이 없고 남아도 부담이 없다. 그래서 오래 간다. 사람들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종종 가벼워진다. 농담과 수다가 늘어나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사라진다. 타사는 말이 많은 자리를 경계했다. 그는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흩어진다고 보았다. 진짜 인연은 서로의 변화를 굳이 따라가지 않는다. 성공했을 때도 몰락했을 때도 굳이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기준은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사람을 넓게 안다. 그건 능력이고 생존의 기술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깊게 아는 법을 배워야 한다. 깊다는 것은 자주 만난다는 뜻이 아니다. 서로를 불필요하게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타사는 벗을 고르는 기준이 날카로웠다. 함께 웃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 이 말은 감정이 없는 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 그것이 가장 단단한 관계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 관계를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관계는 더 빨리 무너진다. 타사는 관계를 지키는 방법으로 놓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보았다. 진짜 관계는 선택의 결과다. 억지로 이어진 인연은 시간이 쌓일수록 피로가 된다. 하지만 선택된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줄고 존중이 늘어난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내 고독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타산의 관계 철학은 냉정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따뜻하다. 그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않았다. 대신 소수와 제대로 지내는 법을 선택했다. 관계는 많을수록 안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할수록 편안해진다. 노년에 남는 인연은 결국 그 분명함을 견딘 사람들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덜 바빠진다. 약속은 줄고 전화는 뜸해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적어진다. 이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인생이 초라해졌다고 느낀다. 그러나 타산의 시선은 정반대다. 그는 이 시기를 비로소 삶이 가벼워지는 때라 보았다. 관계는 얻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이다. 젊을 때는 그 감당이 가능하다. 체력도 있고 욕망도 있고 증명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끌어안으려 하면 사람은 금세 지친다. 타사는 사람을 잃는 일을 실패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삶이 스스로 정리되는 과정이라 여겼다. 가벼워진 삶에는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이 깊어지면 말이 줄어든다. 관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기대와 의무를 함께 내려놓는 것이다. 왜 연락이 없지? 왜 예전 같지 않지? 이 질문을 멈추는 순간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쉰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동안 타인의 반응으로 채워졌던 자리에 자기 생각이 들어온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가장 많이 한 일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정돈하는 것이었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다. 그 관계가 허술하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삶은 늘 불안하다. 반대로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다산은 노년의 품격을 이렇게 보았다.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되 사람을 밀어내지도 않는 상태. 만날 수는 있지만 매달리지 않고 떠날 수는 있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 이르면 사람은 선택한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 말할 수 있고 오늘은 누군가와 걷고 싶다 말할 수 있다. 그 선택에는 죄책감도 변명도 없다. 이것이 관계에서 얻는 가장 큰 자유다. 노년에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다.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느냐, 아침에 어떤 생각으로 눈을 뜨느냐다. 다산은 삶의 끝으로 갈수록 이 두 가지만 남는다고 보았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버려졌다는 뜻이 아니라 정리되었다는 뜻이다. 쓸데없는 소음이 사라지고 자기 삶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끝까지 자기 삶을 살 수 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돌아와 다시 세상 한가운데 서지 않았다. 그는 이미 세상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다산의 방식으로 마지막 말을 건넨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인생의 실패로 여기지 마라. 그건 당신이 드디어 혼자 서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관계는 인생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다.